KT 위즈가 결국 이를 냈습니다. 김현수 3년 50억, 최원준 4년 최대 48억. 단 하루 만에 무려 98억을 쓰는 폭발적인 영입을 단행했습니다. 강백호를 놓치고 박찬호를 뺏기고 박혜민 영입에서도 실패하고 시장 내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던 KT가 마지막에 갑자기 테이블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지금 KT에게 희망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오버페이 논란이 될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야스에서는 KT가 왜 하루 만에 거의 100억 원을 쏟아부었는지, 두 선수의 영입이 실제 전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투자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차분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김현수의 KT행은 표면적으로는 금액 차이로 보입니다. LG는 셀러리캡 때문에 3년 30억 원 수준 이상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KT는 2배 가까운 50억 원을 내면서 협상에서 사실상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KT가 김현수를 향해 금액을 높인 이유는 단순히 타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KT는 올해 시즌 내내 팀 리더십의 공백을 크게 느꼈습니다. 강백호와의 재계약 실패, 외국인 타자들의 불안정한 기복, 그리고 잦은 부상까지 겹치면서 KT는 전반적으로 팀 분위기를 잡아줄 중심축 역할을 할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김현수는 KBO 전체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손에 꼽히는 베테랑입니다. 잠실에서 뛰던 타자임에도 통산 타율 3할 1푼 1리, 무려 2,500안타 돌파 260 홈런 이상 한국 시리즈 경험 풍부, MVP 출신, 클럽하우스 리더십 강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김현수가 가진 안정감이 타선 전체의 구성을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바꾼다는 점입니다. KT의 분석에 따르면 김현수가 오면 KT의 타순 설계가 완전히 달라질 뿐더러 상대 투수 교체 패턴도 크게 변합니다. KT는 이런 시스템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KT 단장은 수원구장에서는 더 좋은 성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김현수의 장타구질은 잠실보다 수원에서 훨씬 높은 기대치를 보입니다. KT가 계산했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김현수까지는 모두가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발표된 최원준의 4년 최대 48억 원 계약은 팬들의 생각을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놓았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WAR-1.28, 즉 팀 승리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타율 2할 4푼 1리, 출루율 2할 8푼 9리, OPS 0.621까지 모든 공격 지표가 커리어 최저였습니다. 그런데도 KT는 보장금만 42억을 썼습니다. 이건 시장 기준으로도 흔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KT 내부에서는 이 금액이 결코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KT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포지션이 바로 중견수, 즉 센터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KT는 올해 내내 중견수 자리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비 범위가 좁아지고 장타 허용률이 올라가며 투수들이 불필요한 위기에 자주 몰렸습니다. 실제로 KT 투수들의 중견수 방향 타구 실책률 및 장타 전환율 데이터를 보면 리그 상위권 팀들과 큰 차이가 났습니다. 박혜민 영입에 공을 들였던 것도 그 포지션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LG와의 경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박혜민이 LG 잔류를 선택하자 KT는 사실상 대안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 타이밍에 NC가 최원준을 FA로 풀었고 KT는 이 선수를 지금 잡지 않으면 한 시즌을 그대로 버린다 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KT 내부 관계자는 최원준은 운동 능력 자체가 뛰어나며 수비 범위와 주루 능력만 놓고 보면 리그 상위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KT의 계산은 현재 성적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 플러스 수비적 영향력이었습니다. KT는 왜 하루 98억이라는 방식으로 움직였을까? 여기에는 시장 상황 플러스 프런트 내부의 압박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축소 현상입니다. 올해 FA 시장은 유독 대체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중견수 좌타자 자원은 이미 모두 팀에 묶여 있었고 외국인 타자로 이 포지션을 메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압박입니다.
KT는 계속해서 영입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놓치면 시즌 전체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강백호 이탈 변수입니다. 강백호가 이미 KT 내부 시나리오에서 제외되면서 타선 중심과 클럽하우스 중심을 동시에 잃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KT는 김현수로 타선의 중심 복구, 최원준으로 센터라인 안정화라는 두 가지 큰 축을 동시에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모든 계약을 일괄 발표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 나온 것입니다. 팬들이 의문을 가진 지점은 분명합니다. 김현수는 이해하겠지만 최원준은 48억이라는 금액을 받을 만한 지표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두 선수 모두 나이 체력 기복이라는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최원준은 수비는 준수하지만 타격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48억이 과하다는 평가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KT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KT는 내부적으로 센터라인을 고치지 않으면 내년은 답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진 팀은 비록 타선이 좋아도 페넌트 레이스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KT의 이번 투자는 팀 구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한 장기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KT가 이번 FA 시장에 남긴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승 경쟁팀으로 돌아가겠다. 김현수는 이미 검증된 선수입니다. 문제는 나이에서 오는 체력 관리, 그리고 계약 2년에서 3년 차에 성적 유지가 가능하느냐입니다. 최원준은 1년에서 2년 차에 반등할 수 있느냐가 계약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T가 기대한 대로 김현수가 타선 중심을 잡고 최원준이 수비와 주루 중심을 해결해준다면 이번 계약은 98억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 선수가 동시에 부진한다면 이 계약은 다시 리그 최대 오버페이 논란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년 시즌이 열리면 아주 빠르게 드러날 것입니다. KT의 이번 폭풍 영입은 단순한 돈 자랑이 아닙니다. 팀 구성의 핵심이 무너진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구조를 다시 세우려는 프런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이 과연 옳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 KT의 98억 투자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아주 복합적인 도박이자 계산입니다. 내년 시즌 그 해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